애국자 부부 스칼렛 핀퍼넬, 에무스카 오르치 단편 소설. 내 이름은 페니 러셀이고 나는 존경받는 기혼 여성이며 거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만큼이나 애국자입니다. 네, 여러분이 저를 단두대에 보낸다고 해도 저는 숨이 멈출 때까지 말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겠지요. 당신들은 모두 도둑이며 그리고 살인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저와 제 남편이 스칼렛 핀퍼넬이라고 불리는 그 저주받은 영국 남자를 숨겨준 것이 유죄라고 결정하셨겠죠. 그가 도망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줬다고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분에게 모두 말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저를 프랑스를 배신한 반역자라고 부르지만 저는 진정한 애국자이며 어떤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는지 낱낱이 이야기 드리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 남자의 영리함에 대해 경계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 남자가 악마와 손잡은 자라고 믿어요. 아니라면 그가 어떻게 그 시간에 도망칠 수 있었겠어요? 그 일은 3일 전에 일어났어요. 남편과 내가 기억하기로 정말 추운 날이었습니다. 우리 여관은 칼레 항구로부터 15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날 머물고 있는 여행객은 한 명도 없었어요. 즉, 우리 집은 항구 근처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먼 거리에 있었죠. 항구로 가거나 항구에서 오는 사람들이 들르기 때문에 한낮에 가끔 커피숍이 가득 차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상당히 삭막하죠. 너무 외로워서 우리는 때때로 생피에르 숲속의 늑대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상상하고는 했습니다. 그때는 8시가 가까운 시간이었고 남편은 셔터를 닫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깥 도로에서 쿵쿵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빠른 말소리가 났습니다. 잠깐. 다음 순간 위협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셔터를 열자 제 구연대의 제복을 입은 4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죠. 방을 쓰고 있는 칼레 사람들과 같은 제복이었어요. 그 제복은 당연히 저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남자들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국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공공안전위원회의 명령으로 앞쪽에 서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의 왼쪽 소매에 상등병 표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어떤 글씨가 쓰여져 있었고 봉인이 되어 있었는데 저도 남편도 글자를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에르큐리, 그건 내 남편의 이름이에요. 그 상등병에게 공공안전위원회가 우리처럼 가난한 길가 여관의 숙박업자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저와 제 부하들을 위해 단지 하룻밤 묵을 수 있는 곳과 음식이면 됩니다. 그 상등병이 매우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여기서 쉬시지요. 에르큐리 말했어요. 남편은 커피숍 안에 있는 벤치를 가리켰어요. 만약에 냄비에 수프가 남아있다면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에르큐르는 여러분도 아셨겠지만 착한 애국자입니다. 그는 젊은 날 군인이었기도 했어요. 아니요. 저를 방해하지 마세요. 누구도. 여러분은 제가 알고 있었어야 한다고 말하시겠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 상등병이 매우 기쁘게 말했어요. 숙소는 죄송하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이 커피숍은 저희의 목적에는 정확하게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몸을 숨기고 누울 수 있는 곳, 그리고 동시에 거리를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장소를 원합니다. 저희가 올 때 밖에 별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떠나시면 저희는 그곳에서 자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마치 어떤 막연한 의심이 에르큐레의 마음에 스며든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상등병은 이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고 아주 기분 좋게 계속 말했어요. 훌륭합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말입니다. 시민님, 내 부하들과 나는 처리해야 하는 필사적인 고객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보아하니 당신도 이미 짐작하고 있는 것 같군요. 스칼렛 뭐뭐라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가 칼레의 항구를 향해 곧바로 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 오메르와 아드레스에서 내내 추적당해서 여기까지 쫓겨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밤 칼레의 도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와 함께 있을 다른 귀족들이 어딘가 쉴 곳을 찾을 것이 틀림없고, 그리고 이 집을 제외하면 아드레스와 칼레 사이에는 그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장소도 없습니다. 밤은 몹시도 춥고 눈보라까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저와 제 부하들은 이 길목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순찰대원들은 블로뉴와 그레이브라인즈를 향하는 다른 곳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시민님. 우리 중 하나가 칼레를 향해 갔다가 제게 다시 온다면 그 성가신 스칼렛 어쩌고 플라워가 공공검사를 들렀다가 단두대로 직행하는 영광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여. 이 순간 어떤 의심이 에르큘의 머리나 마음에 들어왔는지 말이에요. 분명 그것이 어떤 의심이었든지 간에 그것은 여전히 매우 모호했거든요. 저는 그 남자들을 위해 수프를 준비했고 그들은 음식을 마음껏 먹었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별채로 그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 별채는 가끔 여행자들이 자신의 말을 재울 곳이 필요하다고 하면 마구간으로 사용하던 곳이었죠. 그곳은 썩 괜찮고 건조하며 항상 따뜻하고 신선한 지프로 채워져 있었죠. 그곳에 들어가는 입구는 도로를 바로 마주하고 있어요. 상등병이 그와 그의 부하들에게 그보다 더 괜찮은 곳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분명히 쉬러 갔지만 우리는 두 사람이 집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동안 남은 두 사람은 입구 안쪽에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에르큘은 커피숍에 불을 껐고 우리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미리 말해두지만 바로 잠자리에 들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지난 30분 동안의 사건들에 대해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대화의 결과로 남편이 10분 뒤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 집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그는 앞문으로 나가지 않고 뒷문을 통해 나갔어요. 그 길은 양배추밭을 지나쳐 벌판으로 향하는데 200m 정도 높이에 있는 큰 도로로 통하는 길이죠. 에르큘과 저는 결정했어요. 그는 15km를 걸어 칼레로 가기로 했죠. 점점 더 강해지는 추위와 거의 눈이 멀 듯한 심한 눈보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성문에 있는 헌병을 불러 지휘관을 만나고 그에게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말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은 지휘관이 결정할 일이었죠. 앞으로 무엇을 할지 말이에요. 충직한 시민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완벽하게 수행한 것이었죠. 여러분은 알아야만 해요. 에르큘이 칼레로 가기 위해서 양배추밭을 지나 벌판을 가로질러 가는데 누군가가 그를 붙잡았다는 것을요. 누구냐? 에르큘은 이름을 말했어요. 그의 시민 증명서는 주머니에 있었고 그는 두려워할 것이 없었어요. 어둠과 눈보라 속에서 제9연대의 제복을 입은 소규모 집단이 그의 눈앞에 있었어요. 앞선 사람이 빠르게 명령조로 말했어요. 나와 내 부하들이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제복을 입고 있는 네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에르큘이 서둘러 말했어요.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 가까운 별채에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승리의 외침을 억눌렀어요. 그들을 향해 가자, 부하들이여. 그는 속삭였어요. 그리고 당신 시민님, 우리가 너무 늦지 않도록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은 에르큘이 속삭였어요. 의심스러웠습니다. 귀족들이죠, 시민님. 작은 숫자의 병사들을 이끌고 있는 지휘관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그 저주받은 영국 남자 스칼렛 핀퍼넬임이 틀림없습니다. 에르큘을 바짝 뒤따르고 있던 병사들은 우리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뒤에 있는 양배추밭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순간 그들은 별채를 향해 대담하게 돌진했어요. 엄청난 외침과 엄청난 욕설이 들렸고 발포 소리도 종종 들렸어요. 에르큘과 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커피숍에 남아서 걱정하며 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죠. 이내 병사들이 돌아왔지만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온 병사들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키가 큰 대장에게 관심이 갔어요. 그는 매우 기분이 좋아 보였고 커피숍에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웃었어요. 웬일인지 저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에르큘과 제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정말로 스칼렛 핀퍼넬이라고 불리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과 함께 눈을 마주치며 서 있었던 거예요. 저는 소리쳤고 에르큘은 문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겸손하고 평화로운 시민 2명이 목숨을 걸고 도주하느라 필사적인 사람들에게 대항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들은 넷이었고 우리는 둘이었어요. 게다가 그들의 지도자는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 분명했어요. 그는 우리에게 꽤 친절하게 대했어요. 비록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우리를 위층에 있는 침대 밑에 묶어놓고 외침이 거의 들리지 않도록 천으로 우리 입을 막아버리긴 했지만요. 물론 남편도 저도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샜고 우리는 그 이단자들이 아래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음식이나 와인들도 전혀 훔쳐가지 않았고요. 새벽녘에 우리는 그들이 앞문으로 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의 발걸음 소리는 칼레를 향해 희미해져 갔어요. 우리는 커피숍에 그들이 버린 제복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자벽부가 아침에 일하던 중 끔찍한 자세로 묶여있던 우리를 풀어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제9연대의 병사들을 풀어주었죠. 그들은 별채에 재갈을 물고 묶여 있었고 몇몇은 부상을 당해 있더군요. 같은 날 오후 우리는 체포되었고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야만 한다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맹세하건대 저는 여러분께 사실만을 말했어요. 정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묻겠어요. 저희가 잘못한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우리는 그 악마의 사절단에 대항해 싸웠으며 충성스럽고 참된 시민처럼 행동하지 않았던가요? 애국자 부부 스칼렛 핀퍼넬 에무스카 오르치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